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은 함께 축하해줄 친구가 있어요. 달림쌤 동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주는 우진이, 현진이, 서진이, 삼형제 늘 고마워요. 우리 막내 서진이 첫 돌 너무너무 축하해요. 첫 번째 이야기, 여우 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셋 둔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재산도 넉넉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예쁜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안타까워했지요. 그래서 부부는 매일 뒷산 동굴 앞 선앙당에 가서 딸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예쁜 딸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동굴 속에 살던 꼬리 9 달린 여우가 이 소리를 엿들었어요. 10달쯤 지나 부부는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딸을 낳았어요. 부부는 딸을 새 아들보다 더 정성껏 길렀지요. 허허, 예쁜 우리 아기. 자, 넣어주려고 곶감 감춰뒀다. 부부는 예쁜 딸이 아무 탈 없이 자라는 것이 행복하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딸이 67살이 되었을 무렵 집안에 해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축들이 하루에 한 마리씩 죽어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소가 쓰러져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말이 쓰러져 있었지요. 생각다 못한 아버지는 첫째를 불러 말했어요. 밤마다 가축들이 한 마리씩 죽어가니 오늘 밤 첫째인 내가 외양간을 지켜보거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첫째는 몸을 숨기고 외양간을 지켰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이튿날 잠에서 깬 첫째는 외양간에 소 한 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뭐야, 소가 또 죽었구나. 이거 큰일이구나. 아버지는 이번에는 둘째에게 외양간을 지키게 했어요. 하지만 둘째도 졸음을 참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다음 날에도 말 한 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셋째를 불러 말했어요. 셋째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외양간을 지키거라. 그날 저녁 셋째는 장독 뒤에 숨어 외양간을 지켜보았어요. 셋째는 다리를 꼬집고 찬물을 마시며 졸음을 쫓았지요. 그때 자박자박 마당을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발소리의 주인은 누이였지요. 누이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나왔어요. 누이는 제주를 3번 넘더니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했어요. 그러고는 소 꽁무니에 손을 쑥 넣어 간을 꺼내 우적우적 씹어 먹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셋째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간을 다 먹은 여우는 다시 제주를 3번 넘더니 누이 모습으로 변해 방으로 돌아갔어요. 누이는 사실 뒷산 동굴에 살던 꼬리 9 달린
여우였거든요. 아침이 되자 셋째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막내의 얘기를 듣다 말고 버럭 화를 냈지요. 누이를 시샘에서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놈, 썩 나가거라. 셋째는 자신을 믿어달라며 울면서 아버지께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셋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집에서 쫓겨난 셋째는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스님의 도움으로 절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절에서 잘 지냈지만 집이 무척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스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하얀 병, 파란 병, 빨간 병을 주며 말했어요. 자, 이것을 가져가 위험할 때 쓰거라. 도움이 될 게다. 셋째는 말을 달려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집에는 사람도 가축도 없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누이가 나타났어요. 누이는 아주 반가워하며 말했지요. 아니, 오라버니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제가 저녁 지어드릴 테니 방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고는 셋째의 손을 꽉 잡고 방으로 이끄는 거예요. 방에 들어서자 누이는 끈을 셋째의 손목에 묶더니 끈 반대쪽은 자신이 잡은 채로 부엌으로 갔어요. 누이는 밥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답니다. 저녁엔 오라비를 먹고 아침엔 말 먹고 히히. 이 말을 들은 셋째는 생각했지요. 부모님과 형들은 저 여우에게 잡혀먹혔구나.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나도 잡아먹히고 말 거야. 셋째는 어렵게 손목에서 끈을 풀러 문고리에 메어 놓고는 살금살금 도망을 쳤어요. 셋째는 말을 채찍질하며 한참을 달렸어요. 그런데 어느새 꼬리 9 달린 여우로 변한 누이가 바짝 뒤쫓아온 게 아니겠어요. 오라버니 저녁 지어준다니까 왜 그냥 가? 히히. 여우는 어찌나 빠른지 말꼬리가 붙잡힐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어요. 셋째는 얼른 하얀 병을 여우에게 던졌어요. 하얀 병이 깨지자 그 자리에 가시덤불이 생겼답니다. 여우는 날카로운 가시에 온몸이 찔려 비명을 질렀어요. 가시덤불이 여우를 막고 있는 동안 셋째는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온 여우가 금세 뒤쫓아왔지요. 그런다고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오라비는 저녁, 말은 아침. 히히. 여우는 이렇게 말하며 말꼬리를 잡으려 했어요. 셋째는 얼른 다시 파란 병을 던졌어요. 파란 병이 깨지자 이번에는 넓은 강이 생겼답니다. 여우는 강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 됐어요. 셋째는 그 사이 얼른 도망쳤지요. 이제는 됐겠지 싶어 셋째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물을 헤엄쳐 나온 여우가 또다시 뒤쫓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셋째는 마지막 남은 빨간 병을 던졌어요. 빨간 병이 깨지자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올랐지요. 여우는 불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지만 커다란 불에 휩싸여 나오지 못하고
결국 타 죽고 말았답니다. 셋째는 불에 타 죽은 여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꼴이 9 달린 여우지만 한때는 귀여워하던 누이였기 때문에 가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잡초만 무성한 집으로 돌아온 셋째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들을 위로하는 제를 올렸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선녀 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오누이와 홀어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비록 집안은 가난했지만 항상 서로를 아끼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았지요. 그런데 흉년이 든 어느 해 어머니가 병이 들어 눕고 말았어요. 오라버니, 어떡하지?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큰일이야.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약 한 첩 지을 돈도 없으니. 오누이는 아픈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마침 집 앞을 지나던 스님이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 있기에 그리 슬피 우느냐?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약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스님은 오누이가 무척 딱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참. 스님은 방으로 들어와 어머니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지요. 내가 3가지 약초 이름을 적어주마. 이 약초를 다려 먹으면 어머니 병이 나으실 게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은 약초 이름을 적어주고 모양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다음 날 오누이는 스님이 적어준 약초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숲에 들어서자 예쁜 꽃들과 귀엽게 지저귀는 새들이 오누이를 반겨주었지요. 우리 빨리 약초를 구해서 어머니 병을 낫게 해드리자. 오누이는 방울방울 땀을 흘리며 숲속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어요. 한참을 헤매던 오누이가 지쳐 타박타박 걸음을 옮길 때였어요. 오라버니, 여기 약초가 있어. 오누이는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리고 힘든 줄도 모르고 약초를 캤지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자 오누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오라버니, 모연실이란 약초는 어디에도 없어. 어쩌지?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을 텐데. 우리 내일 다시 찾아보기로 하자. 다음 날 아침 오누이는 서둘러 다시 숲속으로 갔어요. 그리고 모연실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누이 동생이 벼랑 아래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오라버니, 저기 좀 봐. 모연실이야. 오누이는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오라버니, 내가 아래로 내려갈 테니 내 손을 잡아줘. 누이 동생은 오라버니의 손을 꼭 붙들고 벼랑 아래로 몸을 기울였어요. 조심조심 다가가 손이 거의 풀에 닿을 즈음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떡해.
이건 모현실이 아니야. 온우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누이 동생이 오라버니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바위가 무너져 내렸답니다. 안 돼, 안 돼! 누이 동생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누이 동생을 붙잡으려던 오라버니도 그만 함께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한편 오누이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어머니는 오누이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얼마 후 쓰러져 있는 오누이를 발견했지요. 얘들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눈 좀 떠보렴. 어머니는 오누이를 바라보며 구슬프게 흐느꼈어요. 그러자 오라버니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약초를 구하려다 그만. 얘야, 내 동생이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니 이를 어쩌면 좋냐. 누이 동생은 영영 깨어나지 못했답니다. 어머니는 슬피 울며 벼랑 아래에 딸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후 어머니는 차츰 병이 나았지만 슬픔은 더해만 갔지요.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어머니는 날마다 무덤을 찾아와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느 날 무덤을 찾아온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벼랑 위에 있는 바위가 선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착한 내가 선녀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보구나. 어머니는 선녀 바위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무 도령 밤소니. 옛날에 한 아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글방에 다니게 되었지요. 그런데 글방 친구들이 아이를 아비 없는 자식, 아비 없는 자식 하며 자꾸 놀려대는 거예요. 아이는 화가 나고 속이 상해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저만 아버지가 없나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없긴 왜 없어? 뒷산 밤나무가 바로 내 아버지인데? 아이는 그 길로 뒷산 밤나무한테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아이가 더 크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제야 밤나무가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오냐, 내 아들아. 그날부터 아이는 밤나무를 아버지 삼아 날마다 밤나무에 올라가 놀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밤손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답니다. 뒷산 밤나무는 뿌리채 뽑혀 물에 떠내려 갔어요. 밤나무에 올라가 있던 밤송이도 같이 둥둥
떠내려 갔답니다. 밤송이가 밤나무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저만치서 멧돼지가 떠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저 멧돼지를 살려주세요. 오냐, 그래라. 밤송이는 있는 힘을 다해 멧돼지를 끌어올렸어요. 또 밤송이가 밤나무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저만치서 개미떼가 떠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저 개미들을 살려주세요. 오냐, 그래라. 밤송이는 손을 뻗어 개미떼를 건져 올렸어요. 다시 밤송이가 밤나무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저만치서 모기떼가 떠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저 모기들을 살려주세요. 오냐, 그래라. 밤송이는 모기떼도 얼른 건져 올렸어요. 또다시 밤송이가 밤나무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저만치서 한 아이가 허우적대며 떠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냥 내버려둬라. 멧돼지, 개미떼, 모기떼는 살려주었는데 왜 사람은 안 되나요? 살려줘봤자 나중에 너를 못 살게 굴 거다. 그래도 살려주세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거라. 밤송이는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밤나무 위로 끌어올렸어요. 드디어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밤나무는 모두를 내려놓고 멀리 멀리 떠내려 갔어요. 멧돼지, 개미떼, 모기떼는 뿔뿔이 흩어졌고요. 밤송이와 물에서 구해준 아이는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어서 대궐같이 큰 집에 이르렀답니다. 두 아이는 그 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기로 했어요. 밤송이는 부지런히 일해서 늘 주인의 칭찬을 받았지요. 물에서 구해준 아이는 밤송이가 칭찬받는 게 셈이 났어요. 어느 날 물에서 구해준 아이가 주인에게 속삭였어요. 밤송이는 재주가 많은 아이입니다. 한나절이면 뒷산에 있는 밭을 다 갈고 조를 한 섬이나 뿌릴 수 있으니 한번 시켜보세요. 주인은 밤송이를 불러 당장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밤송이는 밭으로 나갔어요. 밭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었답니다. 밤송이는 어쩔 줄 몰라 훌쩍훌쩍 울었어요. 이때 밤송이가 물에서 구해준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밤송아, 왜 울고 있니? 이 넓은 밭을 다 갈고 조 한 섬을 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 그러자 멧돼지는 밭에 주둥이를 박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밭이 다 일궈졌어요. 밤송이는 조 한 섬을 뿌리고 집으로 돌아가 말했어요. 주인님, 시키신 일은 다 했습니다. 주인은 밤송이를 칭찬했어요. 그러자 물에서 구해준 아이는 다시 샘을 내며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벌써 그 밭을 다 갈아 조 한 섬을 뿌렸겠어요? 아무래도 어디다 버리고 온 모양이니 조 한 섬을 다시 주워오라고 하세요. 주인은 그 말도 옳다 싶어 밤송이한테 당장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밤송이는 밭으로 나가 조를 한 알 한 알 줍다가 언제 끝날지 몰라 훌쩍훌쩍 울었어요.
이때 밤송이가 물에서 구해준 개미떼가 나타났어요. 밤송아, 왜 울고 있니? 이 밭에 뿌린 조를 도로 주워야 하는데 해도 끝이 없어서 그래. 그러자 개미떼가 밭에 흩어져 조를 줍더니 순식간에 한 섬을 다 모아주었어요. 밤송이는 조 한 섬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인님, 시키신 일은 다 했습니다. 주인은 밤송이를 칭찬하며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주인이 딸과 여자 하인에게 똑같은 옷을 입힌 뒤 딸은 왼쪽에 여자 하인은 오른쪽에 뒤돌아 서 있게 했답니다. 그러고는 밤송이와 물에서 구해준 아이를 불러놓고 말했어요. 저기 있는 두 처녀 중에서 내 딸이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다. 물에서 구해준 아이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 보았지만 누가 주인집 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밤송이는 어느 쪽이 주인집 딸일까 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때 물에서 구해준 모기떼가 나타났어요. 모기떼들은 두 처녀의 주위를 맴돌더니 밤송이의 귓가에 날아와 날갯짓을 했어요. 엥, 왼쪽. 밤송이는 모기들의 날갯짓 소리를 듣고 왼쪽 처녀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어요. 주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자네가 이제 내 사위일세. 밤송이는 주인집 딸과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진주를 삼킨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초라한 옷차림을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허허,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 잘 곳을 정해야겠군. 나그네는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소.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초라한 옷차림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꽉 차서 댁에게 줄 방이 없소. 헛간이라도 괜찮다면. 나그네는 너무나 피곤해서 헛간이라도 쉴 수 있게 해준 주인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른 손님들이 몰려오자 여인숙 주인은 없다던 방을 손님들에게 내주었습니다. 허참, 욕심이 너무 많은 주인이로군. 그때 어디서 거위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꽥꽥꽥꽥. 거위는 배가 고픈지 마당을 맴돌며 땅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 먹었어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굶기다니 정말 못된 사람이로군. 잠시 후 여인숙 주인 딸이 울면서 뛰어나왔어요. 아버지, 내 진주구슬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진주구슬이 없어졌다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가지고 놀았니? 마당에서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자 여인숙 주인은 곧장 나그네에게 다가와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런 못된 놈. 불쌍해서 하룻밤 재워주려 했더니 진주 구슬을 훔쳐? 어서 내놔.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구슬을 훔치지 않았소. 마당에는 당신밖에 없었으니 당신밖에 훔칠 사람이 없었어. 지금은 날이 저물었으니 아침까지 묶어두어야겠다. 곰곰이 생각하던 나그네는 거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마당에는 거위와 나만 있었으니 거위를 나와 같이 묶어주시오. 도둑질을 하더니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먼.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가 막힌지 웃음을 터뜨리고는 나그네와 함께 거위를 묶었습니다. 날이 밝자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를 광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끌고 가기 전에 저 거위똥을 살펴보시오.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거위똥을 막대기로 헤쳐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진주구슬이 여기 있네. 아이고, 손님, 잘못했습니다요. 주인은 나그네를 묶었던 줄을 풀어 주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내가 어젯밤에 이 사실을 말했다면 당신은 거위의 배를 갈라 죽였을 게 아니오.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지혜로움에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5번째 이야기, 착한 동생, 못된 형.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둘은 형제이지만 정말 달랐지요. 형은 못되고 게을렀고 동생은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하루는 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동생이 잰 손으로 장가지를 줍는 동안 형은 늘어지게 한숨 잤답니다. 어느새 동생 지게에는 나무찜이 차고 넘쳤어요. 잠을 깬 형은 욕심이 났지요. 저걸 장에 내다 팔면 고기랑 술이랑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겠구나. 형은 슬그머니 손바닥을 펴서 흙을 한 줌 쓸어주더니 동생 눈에 휙 하고 뿌렸어요. 아이고, 형님. 동생은 그만 두 눈이 멀고 말았지요. 형은 동생이 나무찜을 지고 저 혼자 산을 내려가 버렸어요. 눈먼 동생은 길을 찾아 더듬더듬 산속을 헤맸어요. 한치 앞도 못 보니 고꾸라지고 자빠지다가 나무에 부딪혔지요. 그때 나무에서 개암 한 톨이 톡 떨어졌어요. 잘 여문 요 개암 아버지 갖다 드려야지. 또 한 톨이 톡 떨어졌어요. 잘 여문 요 개암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또 한 톨이 톡 떨어졌어요. 잘 여문 요 개암 내가 먹어야지. 동생은 개암 세 톨을 바지춤에 고이고이 넣었답니다. 날이 다 저물어서야 동생은 외딴 집 앞에 닿았어요. 집안이 성한 데 없이 낡은 게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답니다. 여기서 밤이슬이나 피해야겠구나.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밖에서 웅성웅성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생은 얼른 대들보 위로 기어 올라가 숨었답니다. 곧 도깨비 한떼가 들어왔어요. 도깨비들은 떠들썩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지요. 산속에서 웬 못된 형이 동생 눈을 멀게 하더라. 산골짜기 샘물로 씻으면 앞이 다 보일 텐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니 참 미련도 해. 아랫마을에는 물이 없어 20리 밖에서 물을 길어오더라. 마을 가운데 있는 느티나무를 베고 그 밑을 파면 물이 나올 텐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니 참 미련도 해. 윗마을 부잣집들은 병든 외동딸 낳게 한다며 100일째 구술하더라. 기왓장 밑에 사는 왕지네를 잡아 기름솥에 넣어두면 나을 텐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니 참 미련도 해. 도깨비들은 먹고 마시며 흥청흥청 놀았어요. 동생도 음식 냄새에 배가 고파졌지요. 마침 바지춤 속 개암이 떠올랐어요. 동생은 개암을 깨물었어요. 딱!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도깨비들은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이쿠, 도망쳐라. 도깨비들은 산속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날이 밝았어요. 동생은 지난 밤 도깨비들의 말이 떠올라 산골짜기 샘을 찾아갔답니다. 그러고는 차디찬 샘물로 눈을 씻어냈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앞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 길로 동생은 물이 없다는 아랫마을로 찾아가 물 동량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성을 냈지요. 예끼, 이 사람아, 물이 모자라서 돈을 준대도 못 줘.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했어요. 물이 그렇게 귀하다니 내가 이 마을에서 물을 찾아주면 돈 만냥을 주겠소.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겠다고 했답니다. 동생은 곧장 젊은이들을 모아서 마을 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를 베고 그 밑을 파괴했어요. 그러자 몇 자 안 팠는데도 물이 콸콸 솟아 나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너도 나도 돈을 내놓아 동생에게 만냥을 모아줬답니다. 동생은 외동딸이 알아 누웠다는 윗마을 부잣집에도 찾아갔어요. 마을 밖에서부터 징징둥둥 징소리, 북소리가 들리는 게 구판이 한창이었지요. 동생은 부자를 만나 말했어요. 따님을 한번 보여주시면 병을 꼭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생을 외동딸 방으로 데려갔어요. 동생은 외동딸의 맥을 짚는 척 하더니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서 가마솥에 기름을 부어 펄펄 끓이고 힘센 머슴들은 나를 따라 지붕 위로 올라갑시다. 동생은 지붕에 기왓장을 뜯고 그 밑에서 발이 수십 개나 되는 왕지네를 잡았어요. 왕지네를 기름솥에 던져 죽이자 딸의 병은 거짓말처럼 싹 나았답니다. 부자는 딸을 살려준 동생을 사위로 삼고 재산까지 물려줬어요. 몇 해 뒤 부자가 된 동생 집에 웬 거지가 찾아왔어요. 착한 동생은 거지에게 음식을 한 상 차려줬지요.
거지의 얼굴을 보던 동생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이고, 형님. 동생은 넙죽 엎드려 절을 했어요. 형도 깜짝 놀랐지요. 동생은 형에게 그동안의 일을 죄다 들려주었어요. 형은 당장 제 손으로 제 눈을 멀게 했답니다. 그러고는 산속으로 들어가 더듬더듬 길을 찾았지요. 동생 말대로 나무에서 개암 한 톨이 톡 떨어졌어요. 잘 여문 요 개암 내가 먹어야지. 또 한 톨이 톡 떨어졌어요. 잘 여문 요 개암 내가 먹어야지. 또 한 톨이 톡 떨어졌어요. 잘 여문 요 개암 내가 먹어야지. 형은 개암 세 톨을 바지춤에 잘 넣었답니다. 형은 빈집 대들보 위에 올라앉아 도깨비떼를 기다렸어요.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와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오늘 어떤 놈이 제 눈을 멀게 하더라. 가만 보니 전에 동생 눈을 멀게 한 바로 그 놈이었어. 형은 더럭 겁이 나 저도 모르게 개암을 깨물었어요. 딱! 거기 누구냐? 도깨비들은 도망치기는커녕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겁도 없이 감히 우리 말을 엿들어? 네 이놈! 우리가 2번 속을 줄 알고. 그러고는 대들보 위에 숨어있던 형을 눈 깜짝할 새에 끌어냈지요. 못된 형은 맞고 또 맞고 날이 셀 때까지 흠씬 묵배를 맞았답니다.